벡터와 스칼라 두 번째 시간으로 벡터의 연산, 그 중에서도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두 벡터 A, B가 있다고 합시다. 이 두 벡터를 덧셈을 하는 방법은 평행사변형법과 삼각형법이 있습니다. 먼저 A라고 하는 벡터는 수평 방향으로 특정 크기, 그 다음 B라고 하는 벡터는 사선 방향으로 A보다는 약간 작은 크기로 보입니다. 평행사변형법은 먼저 A라고 하는 벡터를 특정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B라고 하는 벡터를 A 벡터의 처음 시작점에다가 가져다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A와 B 벡터를 포함한 평행사변형을 그릴 수 있고 그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즉 이 빨갛게 그린 선이 두 벡터의 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A와 B의 합 벡터라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삼각형법이 있습니다. 삼각형법은 특정 위치에 A라고 하는 벡터를 가져다 놓고 A 벡터의 끝, 즉 화살표의 제일 끝에다가 B라고 하는 벡터를 가져다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A 벡터의 처음 시작점과 B 벡터의 맨 마지막 끝점, 화살표 끝을 연결할 수 있는데 두 점을 연결하게 되면 A와 B 벡터의 합을 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두 벡터의 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두 벡터의 합인 평행사변형법과 이 삼각형법에 공통적으로 사용한 벡터의 기본 성질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네. A라고 하는 벡터를 특정 위치에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 B라고 하는 벡터도 A라고 하는 벡터의 근처에, 즉 평행사변형법은 A라고 하는 벡터의 시작점과 일치시켜서 그 다음에 삼각형법은 A라고 하는 벡터의 끝점에 B라고 하는 시작점을 일치시켜서 가져다 놓았죠. 이때 가져다 놓을 때 우리는 무엇을 했냐면 벡터를 평행이동시켰습니다. 평행이동했을 때에 두 벡터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 우리는 두 벡터는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성질을 우리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도 하나 해볼까요? 이 두 벡터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스칼라의 합하고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네. 벡터의 합은 두 벡터를 갖다 합쳤을 때 그 값이 스칼라의 값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A하고 B 벡터의 크기를 합쳤을 때 만약에 A 벡터가 5, B 벡터가 3이라고 했을 때 5와 3을 더하게 되면 스칼라는 항상 8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그런데 5하고 3의 크기를 같더라도 만약에 B 벡터가 방향이 현재와 같지 않고 만약에 이거보다 각도가 더 작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얘네 두 개의 벡터의 합은 이렇게 다른 평행사변을 갖게 되고 두 벡터의 합인 이 가운데 방향의 A 플러스 B 벡터의 크기 자체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두 벡터의 합의 그 크기가 달라진다는 차이점이 스칼라와 벡터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벡터의 합성을 힘을 예를 들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의 경우에 적용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왼쪽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왼쪽 그림은 천정에 용수철이 매달려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연수철에는 갈고리가 있고 이 갈고리 쪽으로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F1의 매력으로 잡아당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화살표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F1 벡터라고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현재 상태는 이 1cm 늘어난 상태로 정지해 있거든요. 얘는 왜 여기서 정지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용수철이라고 하는 것에는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늘어났을 때, 즉 변형이 있었을 때 그 늘어난 길이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비례하는, 즉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는 힘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탄성력의 크기를 우리는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쪽에 탄성력의 크기를 그려놓고 그 벡터의 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탄성력의 크기는 아마도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게 그려야만 할 것이고 얘는 F 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두 벡터의 합을 한번 써보면 두 벡터의 합이란 F1이라고 하는 벡터에다가 더하기 탄성력이라고 하는 벡터의 합인데 근데 이것을 해보면 결국 현재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아마 0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벡터는 다시 쓰면 이항을 할 수 있는데 이항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두 개의 벡터는 이렇게 F1이라고 하는 벡터와 탄성력이라고 하는 두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두 벡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른쪽 그림을 봅시다. 이 오른쪽 그림은 어떤 한 학생이 아주 무거운 물체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학생이 작용하는 첫 번째 이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앞에서처럼 F1 이면서 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밀려나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바닥과 물체 사이에 마찰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찰력은 우리가 마찰 계수 뮤 지우고 다시 써야겠네요. 마찰 계수 뮤 곱하기 수직 항력 n에 비례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 수직 항력은 바닥을 물체가 누르는 힘의 반작용인 바닥이 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서는 뮤 그리고 mg 이 물체의 무게만큼의 수직 항력이 존재하고 이 전체의 마찰력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의 경우에서도 두 벡터의 합을 한번 해보면 F1이라고 하는 외력과 더하기 F 마찰력이라고 하는 그 힘을 합하게 되면 이 물체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즉, 이 벡터의 크기와 이 벡터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작용하지 않은 것과 같이 되죠. 즉, 두 개의 힘을 합성을 하게 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F1 외력과 마찰력의 관계는 이렇게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관계가 됩니다. 이 마이너스 보는 앞에 탄성력과 같이 방향이 두 벡터의 방향이 반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세 힘의 평형을 가지고 힘의 합성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신호등이 세 개의 줄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줄에 연결된 경우 이 줄에 걸리는 힘을 갖다가 텐션, 우리말로는 장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장력은 지금 세 개의 힘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하나의 작용점을 놔두고 첫 번째 신호등의 무게, 아마 신호등은 질량을 가지고 있고 중력에 의해서 아마 밑으로 끌어내려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크기는 우리가 힘 또는 그 힘은 바로 무게와 같으므로 W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는 여기에서는 줄에 의해서 다시 걸리므로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T3라고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T2와 T1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 가지 T2의 힘을 갖다가 알려드리고 T1을 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T2는 T1보다 각도가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크긴 클 것 같은데 우리가 가정을 해서 이 정도 크기를 갖는다고 생각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잘 안 보이죠? 이 정도 크기를 갖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T1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쉽지 않죠? 그러면 바로 이전에 했던 두 심의 평형은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선은 여기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3라고 하는 힘과 T3,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T2라고 하는 힘이 있을 때 이 둘의 합력을 구하는 방법은 잘 알고 있죠? 바로 평행사변형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행사변형의 제일 처음 시작하는 점과 대각선을 연결하면 이게 T2와 T3의 합력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두 개의 합력은 바로 T1과 합했을 때 0이 돼야 됩니다. 즉 다시 T1이라고 하는 힘에다가 방금 구한 T2 그리고 T3의 합력을 다 더했을 때 얘는 힘이 없는 것처럼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1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이너스의 T2 플러스 T3라고 할 수 있고 즉 T3와 합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므로 여기에다가 반대 방향을 먼저 이렇게 그려놓고 그것의 크기를 갖다가 이렇게 같은 크기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길이와 여기에 길이가 같고 방향은 반대로 그려주면 이게 바로 T1을 적당하게 잘 찾은 것이 됩니다. 이번에는 벡터의 뺄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벡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B라고 하는 벡터가 있는데 두 개를 뺀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스칼라에서도 많이 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할 수 있는데요. 즉,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A라고 하는 벡터에서 B를 뺀다라는 것은 A 벡터에서 더하기 B의 옆 벡터를 갖다가 더해준다고 합니다. 다시요. B의 마이너스 벡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옆 벡터다라고 해서 옆 벡터라고 하는 것은 그 크기는 같고 그렇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얘기합니다.
즉 어떤 벡터에다가 즉 이렇게 b라고 하는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스칼라배를 한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인 이러한 벡터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를 가지고 한번 두 벡터의 뺄셈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에 A라고 하는 벡터가 있습니다. 이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 두 개를 갖다가 빼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선 A라고 하는 벡터를 평행 이동해서 적당한 위치에다 놓고요. 만약에 B 벡터를 더한다고 한다면 위쪽 방향이겠지만 그 벡터를 갖다가 빼줘야 되기 때문에 옆 벡터를 같은 위치에다 그려줍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은 삼각형법이겠죠. 그 다음에 이 처음과 끝, 즉 시작 A 벡터의 시작점과 B 벡터의 옆 벡터의 끝점을 연결해 주게 되면 그것이 A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게 됩니다. 이거는 삼각형법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평행사변형법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A라고 하는 벡터를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B라고 하는 벡터를 그려주는데 BL 벡터를 빼줘야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B 벡터를 갖다가 그려주고요. 두 벡터를 갖다가 평행사변의 끝점을 연결해주는 덧셈을 하게 되면 얘가 바로 A 마이너스 B 벡터에서 평행사변형법이 되겠습니다. 즉 덧셈과 뺄셈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되죠. 다음 예로 속도라고 하는 벡터를 가지고 벡터의 합성 분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로 강물을 건너가려고 하는 보트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서 강물은 이렇게 오른쪽, 동쪽으로 2m/s의 속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보트는 북쪽으로 2m/s의 속력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보트의 실제 속도는 어떨까요? 네, 두 개의 속도를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만큼의 속도와 위쪽으로 이만큼의 속도를 합친 평행사변형으로 합치면 이 루트 2m/s의 속도의 크기가 되고 정확히 이 각도는 45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트는 수직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45도 각도를 거쳐서 여기에 가로질러서 강물을 건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벡터의 속도라고 하는 벡터의 합성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등속 원운동을 가지고 두 벡터의 차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게 특정한 반지름 R이라고 하는 반지름을 유지하고 속력은 어디에서나 같은 속력을 일정하게 갖는 운동입니다. 여기서 처음 위치를 V1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원의 위치에서의 V1 속도, 그 다음에 나중 두 번째 이 위치를 두 번째 위치에서의 V2의 속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속도의 변화량은 어떨까요? 속도의 변화량. 보통 우리가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것에서 처음에 것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V2 나중에서 더하기 마이너스 처음 이렇게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될까요? 나중 V2에다가 V1을 일단 평행이동을 시킵니다. V1을 평행시켜 주는데 여기에서 역벡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V1 벡터에 마이너스 그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개를 합쳐주게 되면 평행사변형을 그리고 그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V2 벡터 빼기 V1 벡터의 뺄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의 경우 속도의 변화량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지금 속력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0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속도의 변화량은 이렇게 벡터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제 하나 더 풀고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기가 20인 벡터와 크기가 25인 벡터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이 벡터는 방향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두 벡터를 더한다. 더해서 얻을 수 있는 벡터의 크기로 가능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즉, 두 개의 합을, 벡터를 합을 했을 때 그 크기를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기가 5개나 되는데 이 5개 중에서 두 개를 더해서 얻을 수 있는 값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네, 스칼라 같은 경우는 20과 25를 더하게 되면 무조건 45가 되겠죠. 하지만 벡터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이라고 하는 벡터를 하나 그려볼까요? 20이라고 하는 벡터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크기는 20이고 그 다음에 방향은 오른쪽입니다. 그런데 25라고 하는 벡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두 벡터를 갖다가 같은 방향으로 만약에 더했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벡터의 합의 크기는 무조건 스칼라와 같이 45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20이라고 하는 벡터를 더했는데 이 20이라고 하는 벡터를 얘와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더했다고 해봅시다. 방향은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 크기가 5가 되죠. 그러면 두 벡터의 합은 합의 크기는 즉 A 더하기 B A는 얘가 벡터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A 벡터의 크기는 20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B 벡터의 크기는 25입니다. 두 개의 벡터의 합의 전체 크기는 항상 45보다는 작거나 같죠. 그 다음에 5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답에 해당하는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벡터를 포함한 분류한 벡터와 스칼라라고 우리는 물리량을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역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힘 벡터와 속도 벡터, 그리고 위치 변이, 이동거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퀴즈에 응시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퀴즈를 시간 제한을 두었습니다. 오늘 수업 일인데요. 수업 끝나고 여러분들이 바로 응시하셔서 출석 체크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목요일에 뵙겠습니다.